오늘 탄핵 심판에서 비상입법기구 그러니까 최상목 경제부총리 당시에 비상입법기구에 관련된 예산을 좀 마련해봐라, 검토해봐라 그런 문건을 주고받았다는 증언들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도 나올지 헌재에서 관심이 높아지는데요. 지난달 27일 검찰이 김용현 전 장관의 기소장을 내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지금 대행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예비비 마련에 대한 지시를 받았다. 그러니까 비상입법기구가 이제 마련될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인 거죠. 지난 18일에 윤 대통령 김용현이 쓴 것인지 내가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예. 분명히 윤 대통령이 준 걸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지금. 어제 김용현의 변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성은 김용현 전 장관이 있다. 관련 보도들 김기흥 대변인님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우선적으로 뭐 민주당이나 아니면 공수처에서는 이걸 뭐라고 보냐면 국회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국회, 소위 말해서 이제 대통령이 뭐 지시하면 그대로 따르는 그런 국회를 만들고자 하는 어떤 하나의 수순으로서 지시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지적인데요. 예. 우선적으로 김용현 변호인 측에서 얘기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뭐냐면 비상입법기구는 국회와 전혀 무관한 거다. 이건 왜냐하면 국회가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국회가 삭감한 행정 예산으로 인해서 국정을 제대로 수행하기 힘든 거잖아요. 예. 마비시켰기 때문에 그런 걸 회복하기 위해서 재정이 마련돼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긴급 명령 및 긴급 재정 입법 권한 행사를 이런 차원에서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그와 관련된 어떤 메모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 이해했나 확인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하면 대통령,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을 작성을 했고 네. 대통령이 건네준 것을 지금까지 보도가 네, 돼 왔는데, 네. 그러니까 국회를 대신하는 비상입법기구라고 우리들이 많이 해석을 했거든요. 쉽게 네. 말하면 유신 당시에 있었던 대통령이 막 3분의 1 임명해버리고 네. 국회 해산도 해버리고 그런 통일주체 그런 회의를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한 의심들이 있었거든요. 그건 네. 아니란 말씀.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거는 좀 내란이라는 어떤 프레임 속에서 거기에서 해석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김용현 전 장관 측의 변호인은 그게 이제 내란적 상상물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고요. 결국은 예산이 삭감돼서 그 예산으로는 국가의 어떤 기관들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집행을 가능할 수 있도록 긴급 명령 및 긴급 재정 입법 권한을 행사하도록 건의를 한 거다 이런 주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유한 평론가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이 그 쪽지를 가지고 나중에 다 흩어졌는데 F4 회의를 하고 기재부 직원들이랑 회의를 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바로 국호문란 목적의 핵심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차은경 변호사가 구속영장 판단을 할 때 이게 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왜 이걸 물어봤냐면은 그야말로 아까는 뭐 통일주체회의 그거 아니라 전두환 정권이 친위 쿠데타로 권력을 쥐고 나서 국회를 해산하고 나서 국가보위 입법회의를 1980년 10월 27일 날 했어요. 그러면서 국가보위 입법회의를 통해서 나온 그 여러 가지 압법들, 소위 얘기해서 삼천교육대도 설치했고 부전축제자 재산환수 및 공직활동 규제라고 정신을 다 잡아갔고 이러한 내란 의무 및 국가보안법 뭐 이런 거 해서 군사재법 회부하고 이걸 뭐 어디서 했냐 국가보위 입법회의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은 비상계엄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실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단순히 예비비, 그러니까 물론 얘기는 예비비 확보하라고 그러고 국회장 완전 차단하라고 하고 이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고 한 이것이 세 가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실천적으로 계엄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차은경 판사가 구속영장을 판단할 때 내린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게 뭔데요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걸로 인해서 구속영장이 나온 거 아닙니까? 즉 국회가 해산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법을 통해 가지고 통치하려고 했던 거. 왕 윤석열이 있고
밑에서 떠받드는 신하 입법회의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이거거든요. 제가 잘 과문해서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만약에 그런 의도라고 한다면 법무부 장관이나 뭐 제가 잘 모르지만 그런 국회와 관련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측면에 있는 관련된 장관한테 법제처장이나 그런 걸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드는데요. 예. 네, 지금 저희가 화면이 나가고 있는 측면인데 이 부분 아마 국회 소추위원들의 예.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변론이 끝난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오늘 주로 말씀하시는 내용들도 본인들한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기억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주로 하시는 말씀이 부정선거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이 헌재에 참석해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헌재의 방향을 바꾸거나 억울해서가 아니라 이 지금 자기를 추종하는 이 선동행위를 계속해서 이끌어가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통상적인 대통령을 하신 분이라고 하면 지난 발생에서 자기를 지지한 사람들이 체포돼서 구속되고 또 이를 받은 경찰들이 다쳤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미안한 감정이나 이런 소리는 말씀 많아지고 당당하게 본인 입장을 말씀하시는 이중적 태도를 가지고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씁쓸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이라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사죄하고 지지자들이 더 이상 난동을 하지 않도록 자제하고 헌재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좀 더 진지한 태도로 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네. 피청구인이 오늘 체포 구속된 상태에서 왜 헌법재판소에 출석했는지 저는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이 왜 지난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의 오늘 진술 내용 어디에도 비상계엄을 왜 선포했는지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부정선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야당 탓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상, 계엄법상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전시사변인에 준하는 사태가 있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대한민국의 당시 12월 3일 당시를 왜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되는 상태로 인식했는지에 대한 어떠한 합리적인 설명도 없었습니다. 피청구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 자체가 위헌 위법이다라고 스스로 자백한 그런 오늘 심판 기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의 태도, 증거 조사 과정에서 보여준 매우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태도에 매우 실망했습니다. 심지어 앞으로 있을 증인신문과 관련해서 자신 때문에 인생을 망친 군 장성들과 경찰 지휘부에 대한 증인신문에 대해서 그 지휘에 따랐던 그 장성들이 피청구인 면전에서 증언을 하는 것이 매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 면전에서 증언하지 않도록 요청한 것에 대해서 심지어 웃음까지 보이면서 매우 이 헌법 재판에 대해서 본인이 불성실하게 저는 임했다라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앞으로도 피청구인이 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이 점에 대해서 저희 국회 소추단의 그 증거 입증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이 아마 대응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여기 계속 출석하겠다는 것은 자신의 지지자, 극우, 아스팔트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어쩌면 선동일 수도 있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서 국가를 혼란에 일으키게 하려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것이 매우 우려스럽고 걱정이 됩니다. 국회 소추단은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반에 대해서 빠짐없이 입증하고 반드시 파면에 이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비상계엄은 전시 및 사별